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본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확률통계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전체적으로 문제들 평을 좀 해보자면요. 2점짜리, 3점짜리는 뭐 크게 특징 없이 무난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8번 문제에서 이제 카드 뒤집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겉보기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리고 직접 해보다 보면, 이 문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특정한 어떤 이런 법칙들을 좀 지켜야 되는구나. 이걸 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 좀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9번은 굉장히 무난한 조건방정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번, 마지막 이제 공들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떤 공들이 인접하느냐, 인접하지 않느냐, 굉장히 익숙한 주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케이스 분류할 때 분류 기준만 잘 잡으면은 무난하게 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4점짜리 문제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은 지금 1번부터 6번 카드가 있는데 1번하고 6번만 뒷면이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앞면에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4번 던져서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카드를 뒤집는데요. 이제 카드 뒤집는 시행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1씩 더해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즉 무슨 얘기냐? K가 홀수면 K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는다 라고 했으니까 K가 1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 이하인 그 카드를 모두 다 뒤집는다고 하니까 1번 카드를 한 번만 뒤집으니까 여기다 1을 더해주고 나머지 카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0씩 더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K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 2, 3번을 뒤집으니까 이 뒤집힌 횟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1, 2, 3번에 각각 1씩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4, 5, 6에는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K가 5일 때도 역시 써보면 1부터 5까지 카드를 한 번씩 뒤집고 6번은 그대로 놔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짝수일 때는 그 K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는다. 그럼 K에다가 K가 2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 이상인 카드가 모두 다 뒤집히게 되니까 이 이상의 카드에다가 숫자 1씩 더해준다. 뒤집힌 횟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4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 2, 3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4, 5, 6을 한 번씩 뒤집는다. 그 다음에 K가 6이면 1부터 5까지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그 6은 한 번 뒤집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4번 시행했을 때 이 카드가 모두 다 앞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사위 눈이 나올 때마다 이 순서쌍들을 각각 더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이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2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성분은 짝수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애초에 앞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뒤집힌 횟수가 짝수번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홀수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뒷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뒤집힌 횟수가 홀수번이면 앞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홀수가 나오면요. 이 2번부터 5번까지는 뭐 뒤집히고 안 뒤집힐 수도 있는데 홀수가 나오면 반드시 1번 카드가 한 번씩 뒤집히고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오면 반드시 6번 카드가 한 번씩 뒤집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번 지금 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번 카드하고 6번 카드가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에 앞면을 바라보고 끝나려면 홀수도 홀수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짝수도 홀수번 나와야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합해서 4번 시행을 하니까요. 어떻게 된다?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가 3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가 3번 나오고 짝수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된다? 홀수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짝수가 3번 나올 때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홀수가 한 번 나오고 짝수가 3번 나와버리기만 하면은 1번 카드하고 6번 카드는 무조건 앞면을 바라보고 끝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2번부터 5번 카드가 지금 앞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4번 시행하더라도 마지막엔 결국엔 앞면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경우의 수만 세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경우를 어떻게 세느냐? 홀수가 딱 한 번 나온다고 하니까 1, 3, 5 중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홀수가 1이 한 번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1번하고 6번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가 지금 1 한 번 나오고 짝수 3번으로 어떻게 된다? 2번부터 5번 카드가 앞면을 바라봐야 된다. 즉, 이러한 성분들을 더했을 때 모조리다 각각의 성분들은 짝수가 되도록 2, 4, 6이 몇 번씩 나와야 되느냐, 이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6이 3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2 또는 4 또는 6이 나와버리면은 뒷면은 무조건 앞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6은 어떻죠? 2, 3, 4, 5를 아예 건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6만 3번 나오더라도 2, 3, 4, 5가 그대로 앞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1이 한 번 나오긴 나오는데 만약에 2가 나온다고 할까요? 2가 나오면은 2번부터 5번까지가 모조리 다 뒷면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2번부터 5번까지가 앞면을 적어도 한 번은 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써보면 2가 2번 나오고 나머지 한 번은 6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 1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4가 2번, 6이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가 한 번 나오는데 1이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한번 다 써봤어요. 자, 그 다음에 홀수가 한 번 나오는데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3이 한 번 나오면 이 첫 번째랑 여섯 번째는 신경 쓸 거 없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지금 2번, 3번이 뒷면을 바라보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짝수 3번으로 어쨌든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 2번, 3번이 앞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 이미 앞면을 바라보는 4번, 5번은 여전히 앞면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4번과 2번이 한번 나와주는 겁니다. 4번이 한번 나오면 어쨌든 4번, 5번도 뒤집게 되니까 2번부터 5번까지가 모조리 다 뒷면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한번 나오면 2번부터 5번까지 죄다 다시 한번 뒤집으니까 다시 앞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6번이 한번 나오면 어때요? 아예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대로 앞면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한번 나올 때는 가능한 경우가 2, 4, 6이 한 번씩 나올 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이 홀수 한 번이 나오는데 홀수 5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홀수 5가 나와버리면 2, 3, 4, 5가 모조리 다 뒷면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요. 그럼 짝수 3번으로 2, 3, 4, 5가 뒤집힌 횟수가 전체적으로 홀수번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뒷면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2번이 한 번 나오기만 하면은 다시 앞면으로 원상복귀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같은 숫자가 2번 나오기만 하면 같은 숫자 2번 나오면 뒤집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한 번, 2번 한 번 이렇게 나오고 같은 숫자가 2번 나와버리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5, 2에 2가 2번 나오느냐, 아니면 5, 2에 4가 2번 나오느냐, 그 다음에 5, 2에 6이 2번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4번 시행 동안 1이 한 번, 6이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는, 그렇죠,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는 12가지, 그 다음에 24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그 다음에 12가지,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전체적으로 80가지가 지금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홀수가 3번 나오고 짝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계산한 것들을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1번 대신에 6번으로 바꿔주고요. 1번과 6번을 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서로 바꿔서 쓰고요. 그 다음에 5번과 2번을 서로 바꿔서 쓰면은 똑같은 경우가 되죠. 왜냐면 이게 좌우 바꿔보면은 K가 1일 때랑 K가 6일 때가 서로 대칭임을 알 수 있고요. 3, 4일 때, 5, 2일 때 서로 대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홀수가 3번, 짝수가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이 왼쪽에 썼던 케이스를 어떻게 한다? 1 대신에 6으로 바꾸고 6 대신에 1로 바꿨으면은 고스란히 똑같은 경우가 된다. 그거를 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80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6의 4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160까지가 되기 때문에 답은 81분의 10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때 홀수라는 가정하에 이 5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일 확률을 구하시오. 아주 전형적인 조건방론 문제죠. 그렇다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뭡니까? 5개의 눈의 수가 곱해서 홀수다. 모조리다 홀수란 뜻이죠. 그래서 5개의 주사위가 죄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렇다면 그 5개의 홀수의 합이 15가 되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이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주사위가 1 또는 3 또는 5만 나와야 되니까 그냥 3가지씩인데 이런 주사위가 5개 있으니까요. 3을 5번 곱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 이러한 홀수들의 합이 15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가 홀수일 때는 1 또는 3 또는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3, 5 가지고 5개의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3, 5개를 더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3 하나가 5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나머지 3들 중에서 하나가 1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야 여전히 합이 1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 2개가 5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3 중에서 2개가 1로 바뀌어야 여전히 합이 15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요거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보면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거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는 5개 중에 하나가 5고 나머지 넷 중에 하나가 1이면 되니까 5 곱하기 4에서 20까지.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는 이 5개 중에서 하나가 3이고 5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넷 중에 2개가 5이면 되니까 4C 곱해서 30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5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43분의 51이니까 바로 81분의 17. 그래서 98이 답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지금 노란색 4개, 보라색 4개, 검은색 4개라고 했는데 노란색 공을 그냥 A라고 하시죠. 그래서 A 4개랑 그 다음에 보라색 4개, B 4개랑 검은색 4개, C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이 A와 B는 인접하지 않도록 그렇죠? 일렬로 나열하라.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세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A하고 B가 서로 인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다면 C부터 먼저 바닥에 깔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C를 일렬로 나열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가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C 사이사이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5개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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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5개의 공간에 A 또는 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A, B가 인접하지 말아야 되니까 어떻죠? 이를테면 이 같은 공간에 A하고 B가 동시에 들어가면 어때요? 반드시 A하고 B가 인접한 어떤 순서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각 영역에는 어떻게 된다? A, B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 A, B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 영역은 셋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A만 들어가던가 B만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예 비워두던가 셋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요거에 착안해서 A 4개, B 4개를 이 사이사이 공간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한번 나눌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노란색 공이 들어가는 이 영역이 전체 몇 군데 영역으로 들어가느냐? 한 군데 영역으로 다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즉 무슨 얘기다? 5가지 이 사이사이 공간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여기에 그냥 A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보라색 B 4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4군데 영역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한다? 이 A 4개가 쓰일 건데 그 A 4개가 들어가는 영역이 1개냐? 그 다음에 이거 마저 갈라놓고 가볼까요? 이 영역이 2개냐? 그 다음에 이 영역이 3개냐? 그 다음에 마지막 4개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 A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4군데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케이스별로 답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이 5개 중에서 A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딱 한 군데일 때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5군데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 수가 5가지가 되고요. 이를테면 하나 골랐으면 여기에 A 4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는 한 가지죠. 곱 하나만 합니다. 그럼 B 4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4군데 영역에
B 4개가 알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이 각각 영역에 들어가는 B의 개수를 미지수로 잡아버리면 그 4개의 0 이상 정수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니까, 그렇죠. 그 경우의 수는 4H4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5 곱하기 그 다음 7 컴비네이션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175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5군데 영역 중에서 A 4개가 들어가는 영역이 2군데예요. 그렇다면 이 5개 영역 중에서 정말로 이 2군데를 잡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5 컴비네이션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2군데를 잡았다고 합시다. 그럼 이 2군데 영역에 A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가도록 A 4개를 배치하는 경우 몇 가지죠? 그렇죠. 1개, 3개, 2개, 2개, 3개, 1개, 3가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A 4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B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다? 요 3군데 영역에 B 4개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3H 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해보면 5C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이쪽은 6C4 이런 식으로 되니까 30 곱하기 15에서 450까지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까요?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 영역이 3군데예요. 그러면은 그거 고르는 경우의 수는 5C3이고요. 그래서 이 3군데 영역을 A 4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가능한 경우 몇 개 있죠? 이것도 금방 세죠? 1개, 1개, 2개냐? 1개, 2개, 1개냐? 2개, 1개, 1개냐? 그냥 3가지 경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머지 2군데 영역에 B 4개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2군데 영역에 B 4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왜냐하면 0, 4부터 시작해서 4, 0까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얘는 150까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 A 4개가 들어가는 영역이 4군데예요. 그러면은 그 영역 4개 잡는 경우의 수는 5C4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4개 잡아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각 영역의 A가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B 4개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나머지 한 군데 다 몰아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역시 그 경우 수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우는 5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조리 다 더해주면 답은 780까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하고 4점짜리 문제들을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어떤 걸까? 선생님이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번 기말고사 때 확률 통계에서 통계 과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 과정 단원에서 이 개념 정리 좀 확실히 해서 이 기말고사하고 수능 준비를 좀 같이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일단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경우의 수하고 확률 문제들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어떤 기출문제나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서 좀 경우의 수 확률 문제,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보면서 감각을 좀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